접근성도 좋고 할인도 많이 하고 가성비가 무엇보다 엄청납니다. 토너팩이 아니라 알로에팩에 있어서만큼은 엄청나게 크게 좌우하지는 않아요. 한번 싹 하면은 그게 벌써 볼 반쪽이 다 말려요. 저는 요즘에는 로만 알로에 젤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알로에팩을 하는 횟수, 알로에팩을 매일매일 해도 되나요? 오늘은 알로에팩 총정리편을 들고 왔습니다. 맨 처음에 올렸던 알로에팩을 활용해서 피부가 나아지는 과정, 두 번째 알로에팩 응용편, 세 번째 알로에팩 튜토리얼,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알로에팩 총정리편. 오늘은 총정리편인 만큼 여태까지 3개의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 기본적으로 알로에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지, 알로에팩을 정말 2만 프로, 3만 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놓칠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완전 집중하시고,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좋은 알로에 젤을 고르는 방법이에요. 저번 알로에팩 튜토리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로에 베라잎 추출물보다 알로에 베라잎즙이 들어간 걸 선택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화장품 뒤에를 보면은 추출물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알로에 젤뿐만 아니라 경불 추출물, 어성초 추출물 등등등 요즘에는 추출물을 활용한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추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용매제를 썼는지, 화장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 보존제라든지 다양한 다른 성분들이 섞이게 되는데 어떠한 성분들을 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토탈 뭐뭐 추출물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 화장품 표기법에 약간의 그런 부족함이 아닐까. 그 화장품 표기법상 어떤 용매제를 얼마큼 사용을 했고, 이 추출물을 좀 더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보존제를 사용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는 다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거는 알로에 베라잎 추출물도 마찬가지고 경불 추출물, 어성초 추출물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뭐뭐 추출물이 들어간 건 절대 사용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추출물 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추출물들도 너무 많고, 제 피부에 사용했을 때 정말 효과가 너무 좋았던 추출물들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정말 알로에 베라잎 추출물만 봤을 때 이 추출물이 A 회사에 들어가는 알로에 베라잎 추출물, B 회사에 들어가는 알로에 베라잎 추출물, C 회사에 들어가는 알로에 베라잎 추출물 다 똑같은 성분이 똑같은 구성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추출물이 들어간 걸 웬만하면 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알로에 베라잎즙 같은 경우는요, 정말 알로에 베라잎을 즙으로 내린 거기 때문에 거의 원물 그 자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알로에 베라잎수 같은 경우도 알로에 베라잎을 증류시킨 그 수증기가 알로에 베라잎 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알로에 베라잎즙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로에 베라잎즙 혹은 베라잎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알로에 베라잎 추출물이 무조건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베라잎 추출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A 회사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이건 베라잎 추출물이더라고요. 이거는 안 좋은 건가 봐요. 이거는 진짜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 정확히 뭐가 들어가는지는 저도 몰라요. 피부에 그게 잘 맞으셨으면 그거를 계속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웬만하면 베라잎즙이 들어간 걸 선택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알로에팩을 할 때 가장 큰 준비물인 화장솜입니다. 화장솜은 일단 이렇게 2분의 1 화장솜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런 마스크 시트지를 활용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화장솜에 관련해서는 뭐 3분의 1 화장솜, 일반 화장솜 여러 가지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는데, 얇게 얼굴에 착 달라붙는 화장솜이면 웬만하면 저는 다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 화장솜 중에 저는 2분의 1 화장솜이 가장 좋았어요. 2분의 1 화장솜 같은 경우도 화장솜 브랜드를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저는 필리밀리 2분의 1 화장솜을 정말 꾸준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 이유는 올리브영에서 팔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할인도 많이 하고 가성비가 무엇보다 엄청납니다. 우리가 2분의 1 화장솜이라고 하면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게 시루코토 화장솜인데 40매에 3,400원이에요. 근데 이 필리밀리 화장솜은 100매에 3,800원이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쪽으로도 필리밀리가 난데, 시루코토를 활용해서 저도 알로에팩도 해보고 일반 토너팩도 해보고 되게 다양하게 해봤는데, 시루코토가 질이 조금 더 좋은 건 사실이나 토너팩이 아니라 알로에팩에 있어서만큼은 이 화장솜의 질이 엄청나게 크게 좌우하지는 않아요. 이 화장솜 자체를 얼굴에 바로 밀착시키는 게 아니라 알로에겔을 두툼하게 얹어 놓고 수분을 더 밀폐시키기 위해서 이 화장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화장솜이 직접적으로 얼굴에 붙어서 흡수를 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싼 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필리밀리 정도의 질이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3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이거는 제가 맨 처음에 소개해드린 코아코스의 순면 마스크 시트 거즈예요. 말 그대로 거즈여서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튀어나와 있거든요. 알로에겔을 아무래도 두툼하게 올리고 그 위에 물에 적신 마스크 시트지를 올리는 거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시트지가 두꺼워져도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의 통풍을 조금 더 잘 되게 하고 이게 올려놔도 답답함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런 답답함이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구멍이 뽕뽕 나 있는 코아코스의 순면 마스크 시트 거즈 사용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거의 단점은 이렇게 거즈이다 보니까 알로에팩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걸로 토너팩을 활용하시거나 다른 쪽으로 활용하신다고 할 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적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비앙코의 시스루핏 마스크 시트예요. 얘는 이렇게 시스루핏이어서 얘도 굉장히 되게 얇아요. 보시면 손이 이렇게 다 비치죠. 근데 방금 보여드렸던 거즈처럼 구멍이 이렇게 뽕뽕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얘는 리오셀 100% 원단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2분의 1 화장솜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게 면이 아니라 리오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탄력이 있고 잘 늘어나지 않는다? 이 형태가 되게 잘 유지가 된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거 자체도 좀 가볍게 올라갑니다. 얘가 토너팩을 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시스루핏이기 때문에 토너의 양을 별로 안 먹어서 되게 적은 양으로 토너팩 해주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는요. 비앙코의 소프트 터치 시트 마스크예요. 얘도 역시 리오셀 100% 원단인데요. 얘는 그 전에 소개해드렸던 거랑은 조금은 다르게 질감 자체가 화장솜의 질감을 좀 더 띄고 있죠. 제가 여태까지 총 7가지의 마스크 시트지를 사용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2분의 1 화장솜이랑 촉감이 좀 비슷한 마스크 시트지였어요. 이름도 소프트 터치잖아요. 이런 솜의 질감, 굉장히 부들부들한 느낌? 이런 느낌이 가장 2분의 1 화장솜이랑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알로에를 올릴 때 사용하기 좋은 도구. 이거는 크게 뭘 무조건 해야 된다는 없지만 이게 손으로 바르다 보면 손의 열 때문에 알로에가 좀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손이 그냥 좀 찝찝해요. 그러면 우리가 도구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팩브러쉬나 모델링팩 스파츌러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딱 봐도 어떤 게 더 편해 보이시나요? 이 모델링팩 스파츌러가 훨씬 더 편합니다. 아무래도 이 팩브러쉬 같은 경우는 바를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좀 좁아요. 알로에를 여기다 위에다 짜서 바를 때 짤 수 있는 양도 적고 이 면적이 좁다 보니까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모델링팩 스파츌러 같은 경우는 아예 굉장히 이렇게 넓잖아요. 이 단면이 넓은 만큼 여기에 알로에젤을 두툼하게 그냥 올려주시고 모델링팩 바르듯이 한번 싹 하면은 그게 벌써 볼 반쪽이 다 발려요. 그리고 알로에를 많이 짠 다음에 힘을 빼고 한번 이렇게 싹 하시면 두세 번 덧바르지 않아도 한 번의 터치만으로도 굉장히 두꺼운 겔을 올릴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는 이 모델링팩 스파츌러로만 알로에젤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째로 알로에팩을 하는 횟수. 알로에팩을 매일매일 해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건강한 피부는 매일매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든 팩들이 다 그렇듯 이 피부에 장벽이 많이 벗겨져 있고 피부가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태다 라고 하시면 매일매일 말고 그 피부에 따라서 좀 주기를 조절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오히려 저는 여드름이 났을 때 장벽이 벗겨지는 게 아니라 얼굴에 열이 너무 많이 오르고 얼굴이 두꺼워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오히려 여드름이 났을 때 매일 해주고요. 볼 쪽에 장벽이 벗겨져가지고 막 빨갛게 되고 따가울 때 이럴 때는 오히려 팩을 자주 해주면 그 따가움이 배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재생크림만 발라주고 그런 팩은 거의 안 해주거나 횟수를 줄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어요. 같은 사람의 같은 얼굴이라도 때에 따라서 주기가 다 달라져야 돼요. 매일매일 하시다가도 어느 순간 장벽이 좀 무너져 있거나 좀 약해져 있는 상태, 아무거나 좀 못 바르는 상태가 오면은 좀 멈춰주시거나 횟수를 좀 줄여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겔을 바르고 화장솜을 올려서 밀폐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피부가 이렇게 밀폐돼 있으면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하실 거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만 해주시고 매일매일 하시는 게 아니라 뭐 며칠에 한 번씩 혹은 어쩌다가 피부가 너무 달아올랐을 때 그럴 때 해주시는 거면 20분에서 30분 사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주기나 시간들은 본인의 그때 피부 상태, 피부 건강을 좀 따져서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성심성의껏 당연히 답변을 해드리지만 제가 가장 두려운 부분이 제가 얼굴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의 한도로 답변을 해드리지만 그 답변이 혹시 더 독이 되면 어쩌지? 이 고민이 항상 있어서 이거 답변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거 답변을 그냥 적당한 선에서만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알고 있는 거 100%를 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제가 이러한 고민을 정말 좀 많이 느끼고 있을 정도로 정말 이 세상에 똑같은 피부는 정말 없기 때문에 본인의 피부를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서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판단하시고 팩 횟수나 시간을 조절해 주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제가 30분이나 찍었네요? 자를 부분이 거의 없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로에팩을 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디벨롭 시켜서 가져왔는데 그 방법들이 한 4가지 정도는 되게
되기 때문에 이 영상에 한 번에 담으면 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2편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다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시연하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다시 가져올게요. 알로에팩 총정리 편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올라오는 알로에팩 2만% 응용편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